안녕하세요. 수학을 쉽게 알려주는 껌수학입니다. 오늘은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을 바탕으로 모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입체 도형 중에서 교선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을 써야 할 것 같나요? 네, 다각형의 교점과 교선을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입체 도형의 교선은 모서리와 같다고 이전에 강의에서 설명했는데요. 다음 주어진 보기에 입체 도형을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삼각기둥은 모서리가 9개, 사각기둥은 12개, 삼각뿔은 6개, 사각뿔은 8개, 오각뿔은 10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2번 사각기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서로 다른 점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과 반직선의 개수를 각각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선, 반직선, 선분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직선 AB와 BA가 같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8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AB와 BC는 같은 직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은 반직선을 찾아볼 건데요. 반직선의 같은 경우에는 직선과 다르게 AB와 BA가 달랐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두시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네, 제가 그린 그림 보셨나요? 제가 우선은 A, B, C 위에 있는 반직선을 찾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데 직선의 경우에서는 A, B, C 위에 있는 직선은 단 하나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C, AC, BA, CA. 이렇게 총 4개의 반직선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빨간색에서 찾았던 반직선의 개수 14개와 A, B, C 상에서 찾은 반직선의 개수 4개를 더한 총 반직선의 개수는 18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는 4점 A, B, C, D가 순서대로 한 직선 위에 있고 다음 가, 나, 다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B, C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어떤 아이템을 써야 할까요? 네, 바로 이 세 번째 2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아이템이 쓰입니다. 문제에서 A, B, C, D가 순서대로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직선 위에다 A, B, C, D를 임의로 순서대로 그려봅니다. 지금 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순서대로 한 직선 위에 올려다 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점 B는 점 A에서 BC의 길이의 3분의 1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이 같은 경우에는 우선 BC 길이의 3분의 1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BC의 길이를 X로 두어 봅시다. 그러면 점 B는 A에서 BC의 길이의 3분의 1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AB 사이의 거리는 3분의 1x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나의 조건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BC의 길이는 CD의 길이의 2분의 1배이다 라는 조건인데요. 우리가 지금 BC의 길이를 x로 설정했어요.
근데 CD의 길이의 2분의 1배가 되려면 CD의 길이는 2x가 되겠죠? CD의 길이의 2분의 1배인 x가 되기 위해서는 2분의 1의 역수인 2를 취해줘야 합니다. 다음 다의 조건에서 AD의 길이는 24cm입니다. 따라서 A에서 D까지의 거리를 다 더하면 3분의 1x 더하기 x 더하기 2x는 24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변을 계산해보면 3분의 10x는 24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양변에 3분의 10의 역수인 10분의 3을 취해줍니다. 그렇다면 좌변은 x만 남겠고 우변은 10분의 72, 즉 7.2가 되겠네요. 따라서 BC의 길이는 7.2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오른쪽 그림이 A 대 B는 B 대 C와 같고 C 대 D와 같고 그게 바로 1대2를 만족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D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을 쓰실 건가요? 네, 바로 이 네 번째 각의 크기를 구하는 아이템을 쓰면 됩니다. 우선 A 대 B가 1대2를 만족하고 B 대 C가 1대2를 만족하고 C 대 D가 1대2를 만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은 안쪽 길이, 바깥쪽은 바깥쪽 길이 곱하는 거 잊지 않았죠? B는 2A라는 식을 만족하고 마찬가지로 C는 2B라는 성질을 만족하고요. D는 2C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문자로 통일시킬 건데요. 왜냐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80이다 라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D의 값을 구해야 하니까 모든 알파벳을 D로 맞춰볼게요. 우선 C는 2분의 D라는 것을 유도해낼 수 있죠. 여기서 구한 C는 2B라는 식에 대입해 볼게요. C는 2분의 D고 이게 2B와 같다 라는 거죠. 그럼 B는 4분의 D가 되겠네요. 그럼 이 식에 적용해 볼게요. B는 4분의 D가 나왔었고 이 식이 2A와 같다고 하네요. 그러면 A는 8분의 D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한 식들을 여기다가 적용해 볼 거예요. 8분의 D 더하기 4분의 D 더하기 2분의 D 더하기 D는 180이 되겠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을 우리 최소 공배수인 8로 통분해 보도록 합시다. 8분의 D는 그대로 오고 4분의 D를 8로 통분해 보면 분모에 2를 곱했으니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해서 2D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분의 D도 분모에 4를 곱해서 분모가 8이 됐으니 분자에도 똑같이 4를 곱해서 4D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분모가 1인 D의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8을 곱했으니 분자에도 똑같이 8을 곱해서 8D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분의 15D가 되겠네요. 따라서 8분의 15D가 18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변을 15로 나누어 볼게요. 그러면 8분의 D가 1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변에 8을 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D는 12 곱하기 8, 즉 96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다음 평행사변형에서
점 A와 직선 BC 사이의 거리를 Xcm, 점 A와 직선 CD 사이의 거리를 Ycm라고 할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아이템을 써야 할까요? 네, 이 5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개념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점 A와 직선 BC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점 A에서 BC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저희가 개념에서 배웠다시피 점 A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수선의 발의 길이가 바로 점 A와 직선 BC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이 해당하는 거리는 바로 4cm가 되겠죠? 따라서 점 A와 BC 사이의 거리는 4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점 A와 직선 CD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 건데요. 점 A와 CD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로 이 수선의 발을 내린다면 이 길이가 바로 거리가 되겠죠. 따라서 점 A와 CD 사이의 거리는 3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는 4cm, Y는 3cm라는 것을 구했네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4 플러스 3이므로 7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째 문제는 시계가 5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을 때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 중에서 작은 쪽의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아이템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시계의 시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5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45분이기 때문에 조금 6시 방향으로 치우쳐진 각도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황색 박스에 있는 식을 알면 좋은데요. 시침 같은 경우에는 총 360도를 돌죠. 이것을 12시간으로 나눠본다면 30도가 됩니다. 즉 1시간에 30도를 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분 단위로 나눠볼 거예요. 따라서 1시간인 60분으로 나눠준다면 1분에 0.5도를 도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분침도 살펴봅시다. 분침 또한 360도를 돕니다. 이 360도를 60분으로 나눈다면 1분에 6도를 도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나오게 된 식이 바로 주황색에 있는 식입니다. 여기서 분침은 6도인 것을 바로 납득하시겠지만 시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는지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12시를 기준으로 5시까지 딱 정확하게 도착했다면 30도 곱하기 X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45분이라는 분침 때문에 조금 6시로 치우쳐져 있어요. 따라서 5시에서 6시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각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0.5도를 곱해서 더한 값으로 시침의 각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12시를 기준으로 시침이 어느 정도 이동했는지, 분침은 어느 정도 이동했는지 우리가 구했던 식이 바로 이 두 가지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침이 이동한 각도에서 시침이 이동한 각도를 빼주면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각도겠죠? 따라서 5시 45분이니까 30도 곱하기 5시간 더하기 0.5도 곱하기 45분
즉 시침이 이동한 각도는 172.5도가 되겠습니다. 분침도 살펴보자면 6도 곱하기 45분, 즉 분침이 이동한 각도는 27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분침 마이너스 시침이므로 97.5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2시를 기준으로 분침이 시침보다 더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분침 마이너스 시침이라는 식을 구한 거지만, 만약에 시침이 더 많이 이동했다면 시침 마이너스 분침이 돼야겠죠? 따라서 시침과 분침 중에 더 적게 이동한 각도를 빼주면 그게 바로 크기가 되므로 절대값을 취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2단원 위치관계 문제풀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이메일이나 오픈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